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서입니다. 오늘 이제 9월입니다. 2018년 9월 2일 일요일 저녁에 강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할 내용은요. 지난주까지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하고 또 내용 증명하고 부동산 가압류 그리고 또 나홀로 소송에 관련된 뭐 인지, 송달료 계산하는 방법 또 전자소송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고 바로 전 시간에는요 전체 부동산 지분 경매로 낙찰받아서요 전체 부동산 100% 매수하는 전략과 공유자 우선 매수 청구권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요 시간이 좀 되면 같은 세트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책을 갖고 오늘 이 책의 71페이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는 이유는 서로 협의가 되지 않아서 결국은 서로 간의 지분을 환가해라, 그러니까 형식적 경매인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서 서로 부동산 경매로 각 지분대로 대금으로 분할해라 라는 이런 판결, 또 토지 같은 경우에는 현물로 서로 지분을 이렇게 분할해라 하는 이러한 소송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책 71페이지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이 공부를 오프라인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은요, 우리가 9월 12일 수요일 날 지분경매 실전반 또 5일 날 이렇게 매주 수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실전반 교육이 있어요. 6개월 과정으로. 그래서 요번 지금 오늘 2일이니까요. 금주 같은 경우에는 5일, 12일, 19일, 9월 달에는 이렇게 3번이 있습니다. 연속 과정이고요. 중간에 수시 등록 가능합니다. 26일이 이제 추석 휴무기 때문에 9월 달에는 4번을 해야 되는데 3번 하고 9월 26일 수요일은 휴무를 할 것 같고요. 또 9월 11일 날 4시 반부터 지분경매 특강이 있습니다. 회비는 3만원이고요. 끝날 때쯤 제가 다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처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뒤에까지 안 듣고 앞에만 듣고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지분경매 특강하고 실전반 모집하니까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부분이 공유물 분할 소송하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다. 우리가 먼저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토지대장하고 건축물대장, 그러니까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 이런 우리가 주거용 건물을 만약에 지분으로 샀을 때는 이런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이런 등기부등본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목적물가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토지 공시지가하고 건물 시가표준을 산출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들어가시면은 소송비용 자동계산이라는 홈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서요, 여기 기타사건 비용계산이라는 요 난이 있어요. 소송비용 자동계산에 기타사건 비용계산하는 난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신축 건물의 기준가격 2018년도에 제곱미터당 기준가격이 쭉 나와 있고요. 적용지수, 경과 연수별 장가율, 강가산 특례 뭐 이런 내용들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화면에 있고요. 이게 우리가 목적물 가액을 하는데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데 들어가지 않으시면요, 옛날에는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부동산 시가 표준액표, 지금도 대형 서점에서는 팔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꼭 살 필요는 없으십니다. 전문적으로 이제 소송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보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냥 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요, 이런欄에 건축물대장하고 토지대장, 뭐 등기부등본에 있는 내용을 갖고 요 안에다 넣으면 되고요. 여기 항목 보기에 요게 네모난 요 칸들 눌러주시면 여기에 그 구조지수는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다. 경과년수별 장가율이라는 거는 건물의 그 건축 연도를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요, 그 장가율을 또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그 오프라인상에서 옛날에는 이런 계산하는 방법들이 원리를 알기 위해서 이제 배우기도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구용이라 그래서 위치, 화면이 이제 조금 해가지고 좀 덜 보일 텐데, 여러분들이 그 책 교재를 자세히 보시면요, 잘 보입니다. 위치지수, 용도지수, 구조지수들을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좀 복잡하긴 하지만, 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란에 들어가시면 되고요. 우리가 공유물 분할 소송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는 상속, 뭐 지분 계산한다든가, 경매 신청 비용 계산을 한다든가, 보전사건, 그러니까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사건의 비용 계산, 또 본안사건, 인지 및 송달료 계산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체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이렇게 만들거나 이러한 가격들을 일부러 계산해서 만들 필요 없고, 그 수고를 덜어주는 것이 하나만 기억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계산이 그 홈페이지에 그 제일 앞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73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제 소장의 양식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고요. 여기 조그맣게 보이지만 대금 분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아까 그 소송비용 자동 계산한 이유는 여기에 있는 그 소가를 계산해 내려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소가를 갖고 결국은 인지를 법원에 내야 되는 겁니다. 인지가 지난번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우리가 그 법원에 우리들이 그 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서비스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송달료는 지금 그 4,700원으로 상승했습니다. 8월 1일부로, 2018년 8월 1일부로. 그래서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하게 되면 15회, 만약에 그 타공유자가 1명이고 내가 원고인 경우에는 2인이 되겠죠. 이 지금 소송은 4인으로 봐서는 원고가 1명, 피고가 3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소가를 계산해 가지고요, 이렇게 복잡한 이 식을 아까 여기 화면에 보여드린 요 바로 그 기타 사건, 그래서 여기에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건물 소가를 내는 산정하는 이런 자동 계산기다. 프로그램이 이미 깔려져 있다. 어디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송비용 자동계산 화면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 앞에 소장을 제출하시면서요, 이러한 목적물 가격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내는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갈 수 있고요. 이렇게 앞장으로 보여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원고 이렇게 쭉 주소하고 전화번호 같은 걸 이렇게 쭉 넣으시고요. 피고 3명이죠. 하나, 둘, 3명. 그래서 아까 송달료 낼 때 3명 곱하기 4,700원 곱하기 3인 곱하기 15회를 한 겁니다. 비용이 꽤 나오죠. 그러면 조금 아까 보시면은 그 송달료가 3,700원인데도 222,200원이에요. 그럼 1,000원씩만 더 올랐다 해도 6만원 정도가 더 오른다고 보시면 되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요즘은 27만원 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꽤 타 공유자가 많을 때는 공유물 소송을 하게 되면요, 송달료가 인지 때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끝나고 비용이 남았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 송달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계좌를 적어 놓으면 자동으로 계산해서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시 돌려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청구 취지, 청구 이유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전 처분 같은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을 쓰게 되면요, 여기가 신청 취지, 신청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 청구 취지는 주문에 나오는 그대로 판결문에 써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적어 놓는 거니까 아주 신중하게 잘 써야 되는데, 이런 비율이라든가 이건 이렇게 이거와 같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원고에게 18분의 1을, 피고에게 18분의 11을, 피고 2에게 18분의 1을, 피고 3에게는 18분의 2 비율로 배당한다. 그러니까 경매에 붙여서 배당한다는 건 돈으로 나눠 가져라 이 얘기죠.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이유, 청구 취지를 여러분들이 잘 보셨다가 이러한 그 내용들을 꼭 신청 취지, 신청 이유라고 가처분 하면서 지우지 않고, 내용이 좀 거의 비슷하거든요. 가처분 신청서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의 소장이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지우지 않고 쓰게 되면 재판상에서 다시 각하되고 다시 바꿔서 재판을 재신청하는 이런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청구 이유를 읽어 나가면 우리가 하는 이 공유물 분할 소송에 대한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원고는 피고들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8분의 2 지분에 대해서 중앙지방법원 경매 몇몇 개의 사건 번호 타경, 우리가 그 경매 사건의 사건 부호가 타격이라는 건 아시죠? 기타 경매의 약자입니다. 2000 타경 몇 호로 매수 신청해서 매각 허가 결정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원고가 그렇다는 거죠. 경매로 샀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원고는 조금 좀 크게 할까요? 화면이 좀 커졌습니다. 네. 그러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별지 목록 부동산의 공유지분 해소 문제에 대해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협의가 더 이상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공유물 분할 청구해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유물 분할 소송을 직접 나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이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대로 이런 형식으로 써주시면 그러니까 무리가 없습니다. 뭐 자세하게 아주 빽빽하게 여러 장을 쓴다 그래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여러분들이 잘 진행된다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간단 명료하지만 꼭 써야 될 그런 사항을 쓰시고요. 상대방에서 이제 답변서가 들어오고 준비 서면에 공방이 있을 때 그때 자세히 써주시면 되죠. 맨 처음에 제출하는 이 소장, 처음에 여러분이 소를 제기할 때 내는 이 소장에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안 써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이 사건 부동산은 다세대 주택인 집합 건물이에요. 다세대 주택으로서 그 성질상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다. 현물로 분할할 수가 없다는 것은 결국은 토지같이 나의 구분돼 가지고 소유를 가질 수가 없다. 이런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엔 따로 예를 들어서 18분의 2만 따로 물리적으로 나의 소유권을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분할할 수가 없다. 그래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해서 매각 대금을 공유지분 비율에 따라서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서요, 공유지분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에게 배당되도록 돈으로, 금전으로 환가되도록 그래서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라는 내용을 이제 적어준 거고요. 이 입증 방법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런 증거 서류라든가 이런 증명 서류를 내실 때는요, 제1호증, 요 갑을 붙이는 거는 원고의 서류라는 이 표시입니다. 그러면 을이라고 내는 거는 피고가 낼 때 본인 타공유자들은 을이라고 내겠죠. 여러분들은 이 순서에 따라서 내시면 됩니다. 갑 제1호증 내용 증명. 제일 먼저 제가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이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갖다가
하기 전에는 꼭 프로세스 중에 하나가 내용증명 사본을 붙여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용증명을 2회, 두통이라는 건요, 2회를 상대방에게 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갑제 이유증은 토지대장, 공시지가, 아까 그러니까 그러한 그 금액들을 내기 위해 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데, 최소한 일단은 제출하시는 게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 아까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그 속가 계산하는 그 계산기에서 했다 그러면 그러한 내용들을 좀 프린터나 캡처해 가지고 그걸 예를 들어서 그 계산한 식을 갖다가 갑제 이호층에다가 넣어도 되겠죠. 그럼 상당히 그 어차피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이게 OR.KR로 나가는 국가기관이니까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굉장히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송비용 자동 계산해서 나온 거를 캡처해서 갑제 이호증에다 낀다면 요 두 개 요 부분을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좀 생각하는데, 뭐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거는 물어보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이 또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꼭 제출해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내 소유가 지분을 갖고 있는지, 타 공유자들이 몇 분의 몇을 갖고 있는지 여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갑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서로 간에 진정한 소유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기 법인 등기부등본을 낸 경우에요, 저는 그 원고로서 공유분할 청구 소송을 할 때는요, 저 부동산 매매법인 1인 법인으로서 부동산 매매법인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개인으로 산 게 아니고요, 이 법인으로 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부동산 그 매매 법인을 내거나 지분 경매를 전문적으로 하실 분들은요, 이렇게 실전반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그 깊이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 책에서 얘기하지 아니하는 아주 깊은 내용들이 있는데, 지난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그 타 공유자의 채권자의 양수 양도 문제, 또 임차인의 그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채권에 대한 양수 양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100% 매수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 또 이렇게 법인 등기부등본을 사용할 수 있는 1인 그 부동산 매매법인을 운영해서 우리가 그 양도세를 좀 절감시키고 우리가 양도세에서 좀 해방될 수 있는 이러한 그 법인 체제를 운영하는 방법들을 좀 그 공부를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이 별지 목록 같은 경우에는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써 있는 거를 요 형식 그대로 그냥 적어 주시면 돼요. 목적물의 표시, 한동 건물의 표시, 이런 것들이 전부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적혀 있냐면 우리가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적혀 있으니까 그대로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도 부동산 등기부등본 표제부에 전부 적혀 있습니다. 표제부 각거 을구가 있다는 건 아시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표제부는 이렇게 부동산의 그 내용, 이러한 그 정보들이 쭉 적혀 있고요. 각구에는 소유권에 관련된 사항, 가처분, 가압류에 관련된 사항, 가등기,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들이 각구에 있습니다. 을구에는 저당권 같은 이러한 내용들이 쭉 적혀 있으니까 우리가 표제부, 각구, 을구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얘기 안 하지만 공부를 조금 그 부동산 등기부등본에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인터넷을 통해서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번 공부하고 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좀 권해드립니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이것도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쭉 써 있고요. 여기에 꼭 마지막에 써야 할 것이 분할할 지분을 여기다가 적어줘야 됩니다. 누구가 몇 분의 몇 얼마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여기다 놔줘야 부동산 목록이 이거에 의해서 아까 그 판결문을 적을 때 우리가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청구 취지에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했죠. 부동산을 이걸 다 쓸 수는 없어요. 너무 이렇게 길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지 목록이라는 걸 따로 만든 겁니다. 여기다가 별지 목록 기재, 이 부동산에 요 비율이 이렇게 돼 있고 어느 대지 몇 프로, 대지권의 비율, 철근 콘크리트조다, 몇 호다, 이러한 그 철근 콘크리트조 평슬래브 지붕 4층 다세대 주택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별지 목록 기재해 주는 겁니다. 별지 목록에 따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러한 철근 콘크리트조다, 평슬래브 지붕이다. 이러한 내용들이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죠? 여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 소송 비용 자동 계산 화면에 보시면요. 여기 위치지수, 구조지수, 용도지수라 그래. 위구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외우기 쉽게 하려고 이런 경우에 뭐 위구용이다 이렇게 외울 수 있게 옛날에 그 오프라인 시절에는 우리가 이걸 외워가지고 막 그 소송도 하고 이랬는데 이 부분에서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 인지대하고 이런 계산하는 목적물가에 계산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했는데요. 이젠 제가 이렇게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그 국가기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송비용 자동 계산을 통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다 자료들을 제공하니까 너무 편합니다. 자, 이게 우리가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하는 이제 소장의 실제 예를 이제 쭉 보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내용들을 쭉 여기 할 겁니다. 가장 다른 부분이 원고 피고 있던 자리가 이런 보존처분 신청 사건은요 채권자 채무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식회사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원고가 주식회사다, 부동산 매매법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에 소장을 접수한 후에 바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한다. 왜? 가처분 신청 먼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는 그 사건 번호를 넣고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순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이 인용받기에 굉장히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먼저 하고 나중에 본안 소송을 할 겁니다 하고 넣는 거 하고요. 부동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러한 사건 번호로 지금 접수했으니까 접수 증명원까지 같이 넣어서 부동산 가처분 신청을 하면 긴급성이 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동산 가처분이 인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밴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는요, 지분경매 이 교육이 끝나고 나면 이제 토지개발업자 되는 방법, 또 분할형 테크라 그래서 부동산 매매 기술, 또 나무 투자 기술, 농지 연금 투자하는 이 기술들을 복합해 가지고 결합해서 이러한 데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길들을 실전반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드릴 거고요. 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토지 부분도 이제 교육이 들어갑니다. 토지 개발업자 되는 방법,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분경매 특강이 있어요. 여기 보시는 9월 11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까지 있고요. 회비는 3만원입니다. 우리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3033-9074 이 번호로 통화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9월 11일 날 이러한 그 내용 말고도요, 아주 재미난 특강 시간이 있습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유용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중에서 듣기 힘든 이러한 그 스마트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와서 어떤 그 공부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분경매에 관심을 갖고 내가 이렇게 밴드에 들어와서 한번 이런 정보를 받아보겠다, 그러신 분들은 밴드 검색란에서 지분경매 이렇게 치시면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지분경매 교육 상담 이런 타이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입해 주시면요, 우리 스태프진들이 수락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 강의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공부할 거고요. 여러분 다음 공부 시간에 뵐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공부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